한동훈 전 대표 어제 사과문 발표를 두고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여줬던 태도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화들이 있어 왔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네. 비판받을 문제라면 그건 제가 다에게 비판을 받겠습니다. 예. 제가 가족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그게 명확하게 없는 걸 조작해서 찍어내려고 하는 공작 과정을 인정하거나 그것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자, 조금씩 톤이 좀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입장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제명이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되고요. 6.3 지방선거, 재보선거는 물론이고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다소 물러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의 5일째 단식하고 있는 모습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약간 초췌해진, 지난 15일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초췌해진 모습이고 기력이 많이 쇠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하면서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초췌해지고 힘이 좀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뭐 걷고 그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에 변화를 준 어떤 계기가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분석도 있고요.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영향을 좀 줬을까요? 뭐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리고 이 닷새 정도 5, 6, 7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단식의 그 경과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요. 그 지금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진짜 단식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에 보면은 단식을 길게 하는 분들 보면은 약간 가짜 단식이 중간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데 지금 5, 6, 7일 버티는 게 네.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영향을 주고요. 지금 사과를 보면은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대국민, 대당원 사과는 했는데 이 당이나 지금 이 특히 장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동조 단식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의 제가 인터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 것보다는 낫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뭐 하긴 했는데 그게 사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아주 뜨뜻미지근한 평가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사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당권파 쪽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사태를 풀어나가는데 결정적인 무슨 계기나 동인이나 이런 게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단식과 맞물려서 조금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 전 최고위원,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한데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단식 현장에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임을 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장동혁 대표를 찾아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사과의 메시지를 내긴 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사과가 뭐 적절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본인에 대한 징계를 명백한 조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과가 진정성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조금 더 본인의 사과에 대한 반응의 추이를 살핀 후에 장동혁 대표를 뭐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바뀌었거든요. 네. 홍익표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 됐는데 아마 정무수석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먼저 장동혁 대표의 당시 그 농성장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그 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갈 일은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소금과 물로만 버티면서 5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상태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의료진을 좀 모셔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쓰러지는 환자 안 보입니까? 환자도 여야가 있고 다릅니까? 더불어당 당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필요하는 거는 의사입니다. 간호사가 아니라고요. 여당 당대표가 저렇게 있으면 안 올 겁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왔을 거예요, 그 의사. 전쟁터 나가면은요, 의사는요, 죽국과 악으로 가리지 않고 환자 치료하는 게 히포크라테스 데서 선서입니다. 10분 내에 답변 주세요. 예. 의사가 올지 안 올지 다시 한번. 예, 죄송합니다. 구자현 변호사님, 결국 의사 맞습니까? 아니, 저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처음에 의사를 요청을 했는데 네. 처음에 의사 간호사가 이제 같이 오는 걸로 알았는데 간호사만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최근에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의사의 지휘 아래 이제 의료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럼 왜 굳이 의사는 안 오고 간호사만 올 수 있다 그러냐? 안 오려면 다 못 오는 사유가 있든지 간호사는 올 수 있는데 의사는 갑자기 왜 못 오느냐? 이러면 또 특히나 서명국 의원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 안 오니까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지금 야당 대표니까 저렇게 좀 차별하는 거냐 이제 이런 좀 울분에 찬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모두가 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리버스터도 24시간 해버렸잖아요. 최고 기록을 세웠을 정도인데 단식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못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들 감정이입이 돼서 더 저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식 현장에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부터 보시죠. 그래서 힘이 커져야 무도한 정권이 오만한 행보를 멈출 수 있을 테니까 좀 보수가 커질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건강을 나중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보수가 좀 커지는데 방향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현장을 찾았고요. 이철우 대구시장도 경북도지사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많은 원로들도 현장을 찾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모두 다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중재입니다. 중재. 힘을 좀 보수가 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용기를 내고 결단한 사람이 승자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영철 의원님 어떻습니까? 뭔가 좀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사실 지금 지방선거가 5달도 안 남았나요? 네. 어쨌든 거진 임박했습니다. 당의 정당 지지도가 사실상 기초 체력이라고 하고 네. 거기 이제 개인기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그 기초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의 그 자존심이나 그 조그만한 것들 네. 이런 것들 너무 내세우지 말고 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지고 먼저 좀 숙여라. 누가 됐든 네.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온 것 같은데 글쎄 저기에 뭐 설득이 돼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뭐 좀 누그러진다거나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저기 찾아간다거나 두 분 다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태가 거기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통상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네. 정말 이거는 이거 아니면은 방법이 없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하는 건데 대개 정권과 맞서서 혹은 대통령과 그 대결 구도를 보여주면서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줄로 아는데 단식 같은 네. 뭐 그런 느낌을 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단식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하는 단식 아니냐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딸리고 결국은 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국민적 지지인데 네. 과연 그게 지금 얼마나 모아질 것인가. 저는 빨리 출구를 찾고 적당히 두 분이 손잡는 거 아니면은 이건 뭐 괜히 하는 거 아니냐는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좀 너무 냉정한지 모르겠지만. 뭐 그와 관련해서 곽규택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당내 정치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뭐 생각하는 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리고 유영하 의원도 릴레이 단식에 나서면서 이제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힘을 주기 위해 함께 단식하겠다라면서 오늘 오전부터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그 공간에 함께 지금 단식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한 갈등의 물꼬를 트느냐 마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친한계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이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양측 갈등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봉합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2년 당원권 정지 권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 내릴까요? 구자는 변호사님. 사실 근데 윤리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많았어도 제명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당원권 정지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가능성은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뭐 기간의 문제지 당원권 정지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새로운 또 이제 변수가 돼가지고 네. 두 사람이 이제 결정에 대해서도 작용을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가능성 그거는 필요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어제 그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 사과냐 아니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게 양쪽에 대해서 좀 공간을 더 좁히는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악에서도 그래요. 어떤 음을 연주했을 때 그게 잘못된 음인지는 그 다음 음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하고 정치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네. 단식을 했을 때 명분은 장동혁 대표만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생겼다. 찾아가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봉합이 되지 않고 그냥 제명 결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뭐 징계도 수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된다라고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 그럴 경우에 남는 거는 사법적인 법적 평가밖에 안 남는데 그땐 정말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결정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를 포기했다라는 여론의 비판도 이제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 졌을 경우엔 돌아올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많이 모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심 깊겠죠. 자, 조금 전 대구 경북 지지율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난 13일과 15일 사이 3일 동안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조홍천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구, 경북은 51에서 42%, 부산, 울산, 경남은 35에서 26%로 각각 9%포인트씩 하락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참조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